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요,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거 현직입니다. 현직 사무관이 고위직 공무원이죠. 뭐라고 이제 이거 글을 올리느냐. 이재명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폭동이 날 것이다. 중요한 게 이거 폭동이 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현직 사무관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올린 이런 데 글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용기 있는 이제 이런 글입니다. 이런 게 여러 데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막 색출해가 피해를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로 이게 불이익을 막 주려고 또 난리칠 텐데 상당히 그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무관이 직접 보기에도 이거 너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이 졸속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불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재판관들이 공정성이 지극히 의심되는 이런 이제 이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이게 아직 재판도 확정 안 되고 윤 대통령만 이게 파면하면 누가 이게 이 헌재 결정에 승부하겠냐? 그러면 이게 그 폭동이 날 것이다. 이런 게 엄청난 글을 올린 거예요. 폭동이 날 것이다. 이분이 특히 이제 그 지적하는 게요. 특히 지적하는 게 그 뭐냐면 헌재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이재명 이놈이 이게 2심 유죄돼도 나 출마한다고 했는가 봐. 자기 3심까지 있으니까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니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2심 유죄가 나도 이게 출마하겠다. 근데 대통령 돼도 이게 대법원에 선고해버리면 무효인데, 그럼 이게 또 대통령 선거를 금방 두 번 하냐?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분이 사무관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확정 전에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바로 이게 폭동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왜 두 명의 퇴임 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이게 누굽니까? 두 명의 퇴임 전 선고, 이게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가 임명한 4월 18일 날 두 명 퇴임하는 이 두 명의 날짜에 맞춰서 그 전에 졸속으로 인용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폭동이 난다. 보세요. 벌써 이게 헌재 사무관이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그거 놓았잖아요. 또 특히 A씨는, 사무관은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탄핵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 직원들에게 폭동 나면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해놨잖아요. 무섭다고. 우리법 연구회, 민변 이런 게 특정 사조직이 5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으니까 오면 5명이라는 거예요. 5명. 이게 무슨 재판이야. 특정 서클이 5명에게 이게 누가 승부하냐.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 그 사무관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탄핵이 인용되든 안 되든 이재명이 재판 끝나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2명 재판관 채우고 나서 퇴임 후에 채우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요, 문형변하게 이미선이는 뭐 오늘 제가 방송했잖아. 이상희 동생이요. 동생이 윤석열 퇴진 민변의 부회장이 그렇더라고. 참여연대에 소장하면서 소송, 또 이게 민변에 윤석열 퇴진 이런 게 TF의 부위원장까지 하는 이게 이미선의 동생이야. 동생. 남편은 이게 탄핵 사유 중에 판사 체포 당사자인 권순일, 로펌의 YK 오충진이가 거의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아예 탄핵 사유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이해충돌. 권순일 체포가 들어가 있거든, 사유에. 동생은 아예 윤석열 내란이다. 끌어내리는 이게 특위의 민변에 거기 부위원장 하고 있고, 이 집안이 남편, 동생 이래가 이게 이민석이가 공정한 재판할 수 있냐고. 이자가 지금 수명법관이 빨리 사퇴. 이민석이 사퇴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게 주식 불법부터 뭐 논문 표절부터 한두 개입니까? 이민석이가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이민석이가 수명법관하면서 이게 재판 막으면 폭동 난단 말이야. 선고 전에도 사무관이 그러잖아. 사무관이 문영배 이민석이가 판결하면 폭동 난다고. 이런 게 더러운 손으로 이게 대통령을 재판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재판관이 먼저 깨끗해야지. 지금 사무관이 그러냐. 이 두 명의 마차가 하면 안 되고 이 두 명 퇴임 후에 정상적으로 채워서 재판, 공정한 재판관이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신속하게 해서 그 후에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폭동 나면 직원들도 다칠까 두렵다. 이렇게 그 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그 깨끗한 손으로 재판해야 돼요. 재판관이요. 또 수사하는 게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가요. 자기가 이게 비리 덩어리 더러운 손으로 누구에게 재판하면요. 아무도 이게 재판에 승복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한 손. 지금 여기 헌재 재판관 중에 더러운 손으로 말도 안 되는 게 재판하는 이런 그 재판관이 한두 명이냐 말이야. 실제요. 옛날에 그 우리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그 피에트로 검사라고 아주 그 유명한 게 부패 척결했던 그분이 그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계속의 그 피에트로 검사,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부패 척결했던 검사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게 이탈리아는 검사도 사법부거든요. 판사하고 비슷해 사법부 소속. 판검사들은 자기 손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부패를 수사할 수 있다. 더러운 손으로는 그 수사나 재판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이 피에트로 검사가 조폭이나 마약들 수사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잡아졌습니까? 제가 기록을 봤더니 와, 이 검사가요. 깨끗한 손, 마니 폴리테, 깨끗한 손, 클린 핸드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클린 핸즈, 깨끗한 손, 마니 폴리테, 이탈리아로 깨끗한 손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그 자바이어가 10주년 수사하면서 그 2002년여 만에 3,175명을 기소하고 그 중에 1,233명이 유죄를 받은 우상으로 떠오른 이 검사입니다. 이분이 항상 깨끗한 손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재밌는 게 이분이 피에트로 검사가 나중에 검사 끝나고 출마를 했잖아요. 출마해가지고 이게 그 하원 의원 선거에 떨어지는데요. 그때 왜 떨어지냐면 개표 부정으로 개표 부정 논란 속에 떨어진다. 봐, 이거 이탈리아도 지금 개표 부정,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입니까?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냐고? 선진국이잖아. 근데 피에트로 검사가 하원 의원 선거 나가서 개표 부정 논란 속에 낙선했다고 하잖아. 우리나라도 이게 부정선거 없다고 누가 떠드냐고. 이탈리아도 이게 부정선거 논란 속에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오잖아. 헌재 뭐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어. 너가 선관위원장 하면서 너가 검사한 적 있냐? 도장 다 맡기라고 밑에 사람이 다 알아서 했지. 너가 본 적 있냐고. 어디서 이게 부정선거 전혀 근거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선관위원장 거친 놈이 그 네 명이거든. 이런 자들에게 그 부정선거 심사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따로 했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헌법재판소 사무관 공무원까지 폭동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이게 그 재판관들의 공정이 심각한 위기에 왔다. 특히 문영배나 이미선, 정계선 이런 자들의 더러운 손으로 윤 대통령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에게 끝까지 우리가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4월 18일 자연스럽게 지나면 둘이 나가잖아요. 둘이 나가잖아. 그럼 정계선만 배제하면 되죠. 어차피 이게 문영배나 이미선이 나가니까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이 더러운 손 재판관들은 배제시키게 된다. 우리가 헌재 사무관의 폭동 경고를 대충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깊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대로 그냥 졸속으로 탄핵 인용되면 엄청난 국가적인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저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